사실은 지수 오늘 시장을 못 보시고 지수만 보신 분들은 뭔 일 났나요? 코스피가 2% 가까이, 코스닥은 3% 넘게 떨어지는 이 모습. 무슨 일인가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대부분 한 2% 정도 떨어졌어요. 이게 미국 영향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신용등급 얘기 때문에 환율이 움직이면서 같이 시장이 떨어진 거는 이해하지만 이게 걱정할 일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차 전지까지 같이 합한다면 두 분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김민수 대표님부터. 이거 아닌가요? 올린 거 아닌가요? 네. 이거 뭐예요? O 들어주셨어요? X 들어주셨어요? X죠. X에 걱정할 필요 없다? 네,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매주 수요일마다 왜 이럽니까? 시장이. 네, 좀 대답 좀 해주세요. 피해 수요일, 지난주 수요일에도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아주 표면적인 이유는 예, 외국인들이 아주 더티하게 한국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과정이 네, 이게 왜 나오냐 봤더니 이제 지금부터는 8월 달부터는 월요일 목요일로 이제 미니 옵션 위클리 옵션이 이제 두 개로 나눠집니다. 예. 그런 쪽에서 월요일은 잘 모르겠고 목요일에 한번 집중해 보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외국인들 선물 2만 개 매수하면서 콜옵션을 쭉 사더니 오늘은 쭉 팔고 풋옵션 사면서 선물을 한 2만 7천 개 매도하는 이게 뭡니까 이게? 한국 시장이 왜 이렇게 흔들려야 되는지 참 개타나 선물이나 할까요? 네.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가운데 이제 몇몇 체크해볼 요인은 그거 같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같은 경우는 2011년도 당시에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달러와 금리입니다. 예. 근데 지금 동향 보니까 방금 들어왔을 때 보면 달러는 101.9 인덱스 기준으로 그 정도 있다고 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안 밀립니다. 채권도 10년물 금리로 봤을 때 한 4.03. 이러면 또 크게 영향 안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때 2011년 당시 가장 큰 충격이 왔던 부분들은 한 3%대 있던 10년물 국채금리가 1.8%까지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왔던 여러 가지 여파가 또 안전자산 선호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신흥국 시장이 또 더 힘들었던 이런 흐름들인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재무부가 옐런 의장께서 바로 출동해서 no problem. 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다 보니까 좀 진화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하나 좀 찝찝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오늘 하락했던 중국 증시, 홍콩 증시가 급하게 하락하는 부분들. 이게 과연 뭘까라고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이유가 여기 있네요. 뭐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일본의 국채 관련된 변화가 나오는데 오늘 최근 1일 사이에는 지금 0.6대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그 0.6이니까 그런가 보다 싶은데 숫자로는 5%가 올랐습니다. 금리가 그렇게 급등한다는 얘기는 지금 3개월 내 수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최고치, 1년치도 최고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YCC를 통해서 일본이 이제 국채를 매입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매입을 했다고는 하지만 약간 놔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본도 물가 상승 압력이 크기 때문에 국채가 이를 반영하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바라봤던 일본 쪽에서 나왔던 엔캐리 자금들 이게 이 수치를 보면서 그냥 마음 놓고 괜찮아 이렇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앞으로 가장 봐야 될 요인들이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를 하자면 일본이 조금 더 긴축 쪽으로 들어가면서 다른 나라들도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제 대사인데요. 왜 뺏어가셨습니까? 또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 봐. 예. 그래서 지금부터 봐야 될 부분들은 이겁니다. 일본의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은 약간 불안해지는 국제금융시장, 특히 아시아 시장 쪽에서도 그런 변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변화는 체크하자라는 쪽으로 보지만 직접적으로 오늘 나왔던 거는 그냥 외국인들의 선물 투기 놀이터, 우려가 되는 이 관련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게 전부였다라고 보게 되면 수요일 쉬죠 그냥 저희. 수요일 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날씨도 더운데. 주 4일째. 네. 갑자기 우리 주식 얘기하다가 정책적으로 또 얘기가. 그러니까 오늘 장 하락한 거는 미국에서 신용등급, 미국 자체가 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됐다. 이 얘기. 플러스 일본도 조금 더 긴축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도 살짝 냉기가 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플러스 외국인들이 선물과 여러 가지를 좀 장난치듯이 우리나라를 주물럭거리는 그런 움직임들, 그런 걸로 국내 시장이 좀 많이 빠졌다. 알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은 여기서 아까 저희가 오프닝 때도 언급을 했지만
지금 인기 검색 종목을 보면은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 금양 뭐 이런 종목들이 네. 오늘 5%에서 9% 정도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에요. 사실 에코프로가 뭐 120만 원 갔다가 뭐 100만 원 다시 갔다가 뭐 150만 원 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 네. 요거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어렵다 난이도가. 네네. 지금 요 자리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 어려운 질문 저한테 하시네요. 민수 대표님한테도 이따 여쭤볼 겁니다. 똑같은 네. 질문. 예. 일단 제 생각에는 지난주였죠. 지난주 방송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간 조정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 변동성이 올라가면서 점점 확대되는 구간들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요 기간 조정이 지난번에 이제 80만 원 갔다가 50만 원까지 조정받았던 그 가격과 기간 조정 기간이 딱 한 달 반이었거든요. 그러면 요게 상승 이후에 조정 한번 받고 다시 요 올라온 폭만큼 올라와서 지금 조정을 다시 받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조정 폭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기간은 아마 앞에 한 달 반 정도 받았던 것보다는 좀 짧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 거래일 만에 한 39%에서 40%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거를 딱 놓고 보시면요. 앞전에 80만 원대에서 조정받았던 폭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부분, 차트 분석 이런 거 안 믿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물론 뭐 항상 맞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좀 참고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찌되었던 이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왜 탁구공을 어떤 공이든 간에 높은 곳에서 탁 떨어뜨리면 반등이 쭉 떨어지다가 반등이 탁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두 번째 또 떨어지면 그다음 올라오는 반등은 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형태로 움직임이 완만하게 점점 변동성을 줄여가면서 좀 수렴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지금 약간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좀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미국채 수요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지금 약간 현실이 되려고 하나 하는 그런 사이에 좀 놓여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여전히 그래도 아직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뭐 걱정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2차 전지 가지신 분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아래서 매수하신 분들 그냥 허허 하고 편하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네. 그리고 위에서 이제 막 사셨다. 그렇죠. 사실 위에서 사신 분들은 좀 짧게 대응을 하시려고 사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뭐 거기에 좀 맞춰서 올라오면 좀 마음 편안한 정도의 비중으로 좀 줄이시는 게 좋다. 그리고 나서 조정 내려오면 뭐 그때부터 다시 분할로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면 빠질 때 사야 되잖아요. 그죠? 싸질 때 그때 사자. 그 기회를 살리려면 비중이 너무 크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차 전지 종목들 밸류에이션을 보고 길게 갈 거다라고 사신 분들은 흔들림에 뭐 그냥 저냥 어차피 길게 갈 거니까라고 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급 보고 사신 분들은 이 수급이 이탈되는 움직임이 실제로 나옵니다. 어제 금양 차트하고 네. 서남 차트를 보면은 서남 선암. 초전도체 네. 그 차트를 보면 완벽하게 데칼코만이에요. 그러니까 금양이 올라갈 때 서남이 떨어지고 네. 금양이 내려갈 때 서남이 올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약간 수급은 네네. 새로운 테마를 찾아서 또 떠나는 것 아닌가? 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만한 두 개의 차트였는데 네네. 김민수 대표님은 요 2차 전지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는 수급들에 대한 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단기를 어떻게 맞춥니까? 네, 단기는 네 저희도 보면서 합니다. 보면서 네. 대응의 영역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나오는 이제 급변동성은 주가에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번 언급드렸고 예. 밀릴 때도 그런 얘기 드렸었죠. 일단은 리바운딩은 한 120, 130에서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다음에 바로 밀리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 이상으로 가게 되는 단기 에너지는 크지 않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예. 되면은 아주 좋은 표현을 해주셨는데 우리 이주연 대표님이 이제 공학도로도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예. 좀 이따 초저도체 잘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어. 이 물리학을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이는 MC의 제곱. 네. 이거를 그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알아요. 아, 그런 그러실까요? 거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정도 변동성이 잦아지는 국면들과 함께 변화가 나와야 그 다음에 또 한번 점프하기 좋다라고 하게 되면 잘 보시게 되면은 이제 주봉 패턴을 봤었을 때 지금
한번 강하게 나왔다 보니까 계속 지금 안 깨고 안고 돌았던 선 중에 하나가 지금 단기 이동 평균 선이 하나가 있죠. 여기 자리가 일단 100만 원대 초반입니다. 예. 이 안쪽까지는 테스트는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되 그 정도까지 또 빠르게 밀려간다. 그러면 초전도체 이거는 뭐 됐고요. 차라리 에코프로 사세요. 에코프로. 네, 차라리 가격이 빠르게 내려온다. 그럼 차라리 매수하셨다가 기회를 더 누리시는 게 변동성은 더 이용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쪽에서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싸게 들어오게 되면 또 다시 반등 들어올 때는 정리하는 이런 단기 개념은 있어야 되는데 큰 그림상은 어느 정도 변동이 줄어야 됩니다. 예. 그게 어느 정도 기간 조정 쪽으로 좀 나온 다음에 다음을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좀 잦아드는 국면이다. 예. 이런 점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뭐 대응의 영역, 대응의 전략은 어느 정도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거고 길게 보시면 사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테마가 일어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이 하락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크게 걱정할 거는 없다라는 게 두 분의 의견인 거죠? 맞나요? 그냥 뭐 크게 저는 걱정할 필요 없다 생각하는데 뭐 K 증시 항상 두드려 맞을 때 좀 더 빠지잖아요. 그렇죠. 네, 좀 더 빠지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2차 전지가 워낙에 좀 지수에서 영향을 미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예. 오늘 뭐 조정 나올 타이밍에 딱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조금 더 좀 조정이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 여전히 걱정할 필요는 지금 단계에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8월 달에 뭐 뜨거운 날씨만큼 또 썸머 랠리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계속해서 새로운 테마 그리고 다음 섹터 요거를 좀 찾는 움직임을 저희도 바삐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